지금부터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제26회 형사모의재판 사회를 맡은 법학과 제30회 학생회장 이윤아입니다. 저희 법학과에서 가장 큰 행사인 형사모의재판을 진행하게 되어 저도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번 형사모의재판은 법학과의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재학생분들이 참여해주신 행사로 8월부터 10월까지 총 3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하였습니다. 저희 출연진분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 법학과의 학과장 교수님이신 장성훈 교수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우리 형사모의재판을 개최 못하다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져서 이렇게 실내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바쁜 시간 내셔가지고 귀한 자리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모의재판은 아시다시피 법학과 학생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또 연출을 하고 그다음 무대에서 연기까지 학생들의 자치 활동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뭐 대본에 조금 이렇게 가이드는 한 바가 있지만 주로 학생들이 스스로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대본을 구성할지 그리고 연극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 학생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 되게 의미가 있는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 참여하신 분들 또 주변에서 같이 그 과정을 지켜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달 이상 이 대본을 쓰고 또 연기를 준비하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뜻깊은 무대가 될 것 같은데, 앞서 학생회장님 말씀처럼 좀 이쁘게 귀엽게 봐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재미있게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행사는 한 1시간 남짓 행사 예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어렵게 찾아와 주셨다라고 해서 경품 행사 같은 것이 앞뒤에 있다고 하니까 또 그 경품의 행운도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참석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관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번 26회 형사모의재판의 위원장인 최승용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6회 형사모의재판 위원장을 맡게 된 최승용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형사모의재판은 2019년 이후 코로나로 인해 진행되지 못하다가 진행되는 만큼 지도교수인 장성훈 교수님을 필두로 대본팀, 연출팀, 그리고 학생회장의 많은 노력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형사모의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약 3개월 동안 연습하고 노력한 배역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회 형사모의재판 파경이 모티브가 된 사건은 본륜을 오해한 남편이 와이프를 죽인 사건의 판례를 인용해요. 대본팀이 더욱 재미있고 흥미있게 각색하여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재판은 1심과 2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관람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경품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품은 총 3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이번 경품은 장성훈 교수님께서 3개 뽑아주실 거고, 첫 번째 경품은 텀블러, 볼펜 등이 들어있는 법학과 세트입니다. (88번) 법학과 학생이 걸렸군요.
자, 두 번째 경품은 스타벅스 만원권입니다. 58번. 58번 나오세요. 네. 네. 다음 번. 세 번째 경품도 두 번째 경품과 동일합니다. 119번. 119번 있나요? 없으면. 없으면 뽑은 사람이 가져가는 거 아닐까요? 3번. 3번 확인해주세요. 3번. 3번이신가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 경품 뽑기 이후에 이제 끝나고 재판이 끝난 후에도 경품 뽑기가 진행되니 마지막까지 자리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제26회 형사모의재판 파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바꿔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재미있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준서가 있잖아. 나 오늘 가게에서 완전 서운해. 진짜 왜? 아니, 오늘 손님이 와갖고. 누구 만드냐니까. 곧 재판이 시작되오니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가 입장하오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29-408 2022년 8월 27일 청주지방검찰청 제1지청 검사 류건아가 공소 제기한 피고인 오정현에 대한 공판을 개정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검사, 변호인, 피고인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네. 네, 그럼 지금부터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2,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본 법정에서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이론 부분은 자세히 말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본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이 점 숙지하셨습니까? 네, 그럼 피고인에 대한 인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고인은 성명, 생년월일, 현 주소, 직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름은 오정현이고 생년월일은 1986년 2월 17일생. 주소는 충청북도 제천시 송악면 도아리 16-5번지입니다. 직업은 회사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세요. 검사 측 공소 사실을 낭독하십시오. 우선 피해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창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던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인 피고인 오정현은 이러한 관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유는 여성 동창과의 불륜이 의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여성 동창과의 식사 사진을 전송받았고 피고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건 발생 당일인 2022년 6월 20일 오후 6시경 그때 거주지 충북 제천시 송악면 도아리 16-5번지에서 불륜 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추궁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피해자는 말다툼이 지속되던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발코니에서 피해자를 추락시켜 살해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발코니의 난간 교체 공사를 인지하고 있었고 임시방편으로 설치된 난간에 조금의 힘과 무게가 가해진다면 위험하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난간 쪽으로 유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추락으로 인한 두부 외상 및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 오정현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고 계획적이라 판단하여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의거한 살인죄와 예비적으로 형법 제262조에 의거한 폭행치사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싸우던 건 맞지만 남편이 저랑 같이 떨어지려고 했다고요. 남편이랑 부딪히기 전에 제가 남편을 밀 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으십니까? 피고인 본인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변호인, 공소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진술하세요. 네. 본 사건에서 검사 측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는 그 논증에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다툼 이후 이어진 몸싸움은 피해자의 위협으로부터 선행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비약하였습니다.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의 감정이 격해졌고 피고인을 직접 폭행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로 폭력과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아무런 도움과 방어수단 없이 오직 자력으로만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 집안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녔고 결국 수세에 몰린 피고인이 다다른 곳은 사건 발생지 발코니였습니다. 피고인은 쫓아오는 피해자에 의해 다시 위협을 받게 되었고 발코니의 임시구조물이 부실하다는 인식을 취하기도 전에 정신없이 발버둥치던 피고인은 자기 방어를 위해 피해자를 밀쳤고 그만 피해자가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피해자의 위협으로부터 방해하기 위해 행동한 점에 근거하여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정당방위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장을 받아보셨습니까? 네, 그럼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은 변호인의 주장 요지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은 증거 제출하세요.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 중 3번, 7번 증거 외에 제출된 증거와 증인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은 증거 채택이 있습니까? 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검사 측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문에 앞서 형법 제1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면 알려드립니다. 이에 증인들은 일가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대표 진미련 씨는 증인석 앞으로 나와주세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대표 진혜연. 우선 증인 신원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직업을 말씀해 주세요. 이름은 진혜련이고 생년월일은 1984년 7월 11일생입니다. 주소는 충청북도 제천시 청정동 세명아파트 204동 1401호. 직업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검사 측 신문 시작하세요. 네. 증인 진혜련 씨, 증인은 피고인 오정현으로부터 피해자와 불륜을 의심받았던 사람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와의 불륜이 사실입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저는 준섭이와 친한 친구 사이일 뿐 절대 불륜은 아니에요. 하지만 준섭이 아내분은 저와 준섭이의 사이를 계속 의심해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오정현이 피해자와 증인 사이를 의심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가끔 준섭이를 만나서 얘기할 때 준섭이는 아내분의 일부증에 대한 괴로움을 털어냈어요.
그 정도로 준섭이 아내분은 준섭이를 심하게 압박하며 불륜 사실을 몰아쳐 보였고 심지어 제 가게에 찾아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장사를 방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송유원 재판장님, 피고인은 사실이 아닌 정보로 피해자를 불륜을 추궁하였고 피해자의 인간관계에 과도할 정도로 개입한 점을 증인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할 의견 있습니까? 네. 증인은 피해자와 언제부터 친구 사이였나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어요. 그럼 증인은 피해자와 얼마나 자주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가까운 친구 사이기도 하고 제 가게가 준섭이 회사 앞이다 보니 자주 만났었어요. 피해자의 아내인 피고인이 둘의 사이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횟수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변호인은 현재 증인에게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76조 제2항에 따르면 반대신문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유도신문이 인정됩니다. 재판장님, 증인 진혜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 진행하게 해주십시오. 네, 증인 신문 계속하세요. 네. 증인,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증인은 피해자와 자주 만남을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회사 앞에서 자주 만났었습니다. 자주 만남을 가졌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얼마나 만남을 가지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주일에 3-4번 정도인 것 같아요. 사는 동네가 가까워서 퇴근 시간이 겹치면 집에 같이 갔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신문 마치겠습니다. 검사 측 더 신문할 의견 있습니까? 아니요, 신문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이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김지현 씨는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증인의 신원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와 직업을 말씀해 주세요. 이름은 김지연이고 생년월일은 1990년 3월 26일생입니다. 주소는 충청북도 제천시 장릉동 76번지이고 현재 직업은 형사입니다. 네, 그럼 검사 측 신문 시작하세요. 네. 증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담당 형사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건 현장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사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의 안면부를 중심으로 심한 출혈과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잠시만요.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외상의 흔적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겠습니까? 피해자의 안면부와 양쪽 팔에서 상처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보아 누군가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으로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네, 피해자 사망 당시 주택 1층에는 공사물품이 정돈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고 철거된 난간이 쌓여있는 곳으로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가수보검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개방성 문세, 한물 2개 골절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인이 피해자가 3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추락한 모습이 단순 실족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단순 실족이었다면 피해자가 추락해 크게 다칠 가능성은 있지만 사망으로까지는 쉽지 않은 높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리하자면 3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주택 3층은 추락으로 사망하기엔 너무 낮은 높이입니다. 피해자가 자살하기에 뛰어내렸다거나 누군가의 힘에 의해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약 8m에 해당하는 3층 높이의 주택이었습니다. 8m에서 추락한다면 승인의 의견대로 크게 다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 실종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실이며 만약 체구가 작은 피해자를 밀친다면 더 큰 충격과 함께 1층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툼을 하던 중 3층 높이에서 피고인 피해자를 구타함과 동시에 창밖으로 밀쳐 떨어뜨렸다면 이 인과관계가 입증됩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을 가능성이 확실에 가까우며 살해의 용의자로 지목되기에 충분한 정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증인 질문 마치겠습니다. 변호인 측 반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증인은 사건 장소인 충북 제천시 하소동 관할의 형사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은 해당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이나 피해자 앞으로 접수된 사건에 출동한 적이 있습니까? 사건 접수 이력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는 평소에 심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몇 차례 출동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가정에 특별히 발견된 점이 있었나요?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된 게 대부분이었지만 작년 12월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으나 사실관계 불분명의 사유로 기각철된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증언대로 피고인은 오랜 기간 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린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증인의 증언을 증명할 사건 접수 기록부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증언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의 상해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된 증거에 대해 피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네. 처음엔 말싸움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저를 때리고 손에 잡히는 물건이란 물건은 다 저에게 던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검사 측 더 신문할 의견이 있습니까? 아니요, 신문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이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배민정 씨는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증인의 신원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증인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름은 배민정이고 생년월일은 1978년 5월 29일 생입니다. 주소는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5번지이고 직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학부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검사 측 증인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은 이 사건에서 발견된 지문을 분석한 연구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바깥으로 추락하게 된 원인이 임신난간에 대한 지문 감식 결과를 말씀해 주시죠. 네, 과학수사팀으로부터 사건 현장에서 임신한간으로부터 채취한 지문에 유전자 분석 의뢰를 받았고 감정 결과 피고인의 지문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지문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그렇다면 난간을 잡았던 피고인은 임신난간의 존재를 알 수 있었고 피해자를 밀친다면 난간이 부서질 수 있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난간으로부터 약 1m 근방에 안전 테이프가 설치되어 있긴 했지만 이미 훼손된 상태였고
임시 난간은 약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쉽게 부서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송명환 재판장님, 증인의 증언 중 피고인의 지문 검출 결과를 통해 난간을 잡았던 피고인은 임시 난간의 존재를 알 수 있었고 난간이 약하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은 거짓된 정보로 피해자의 공격을 유발하여 호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팔코니 밖으로 피해자를 밀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 증인은 3층에 설치된 임시 난간에서 지문을 채취했다고 하셨는데 1층에 있던 철거된 난간에서도 지문을 채취하셨습니까? 네, 그럼 그곳에서도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까? 아니요. 철거된 난간에서는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증언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해자는 철거된 난간이 방치되어 있던 곳으로 추락한 것이 직접적인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은 임시 난간에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살해 고의를 입증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동반자사 시도로부터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임시 난간에 피고인의 지문이 남겨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임시 난간에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의 계획성과 살해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이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사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며 변호인 측 증인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장어진 씨는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증인의 신원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증인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세요. 이름은 장어진이고 생년월일은 1959년 5월 29일생이에요. 주소는 충청북도 제천시 성산구 세명동 55번지고 직업은 가사도우미예요. 네, 그럼 변호인 측 증인신문 시작하세요. 네. 증인은 피고인의 집에 언제부터 고용되었습니까? 5년 전부터였어요. 그럼 증인은 지난 5년간 피고인이 당한 가정폭력 사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아휴, 지가 생각하기엔 사장님은 평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라. 사모님과 싸우는 날이면 물건을 막 집어던진다거나 사모님을 때리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사건 당일에 그 장소에 계셨나요? 예. 그럼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날은 지가 1층에 있었고 사장님과 사모님은 3층에 계셨어요. 사장님이 사모님을 때리고 막 부서지고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보니 사장님께서 머리를 심하게 다치신 채로 쓰러져 계셨어요. 그럼 그 당시 피고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119에 신고를 하시면서 마당으로 나오시고 사장님 앞에서 주저앉으셨지야. 많이 놀라셨던 걸로 보였어요. 증언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의 증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피해자를 밀치는 행위로 방해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위치가 임신한관과 가깝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밀쳤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 의견 있습니까? 네, 반대 질문하겠습니다. 승인 장원진 씨, 승인은 피고인의 가정 환경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맞습니까? 예, 집에 상주하는 가사 도우미로 고용돼서 주말 빼곤 사장님 집에서 살았어요. 조금 전 증언에서 피고인은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하셨는데 주된 다툼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모님이 사장님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정말 많이 싸웠지라 사장님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모님은 계속 의심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승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승인은 피해자의 불륜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집에 다른 여자가 온 적도 없고 사장님은 일이 끝나시면 항상 집으로 바로 돌아오셨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승인의 증언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륜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증만 가지고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반대 신문 마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소리만 듣고 피고인이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죠? 평소에 사장님께서 손찌검을 많이 하셔서 사모님이 자주 다친 적도 있었고 그날도 사모님께서 비명을 엄청 지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이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사 측 더 제출할 증거나 증인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네. 변호인 측 더 제출할 증거나 증인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검사 측과 변호인 측 증인 신문을 마치며 피고인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검사 측 피고인 신문하세요.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 대해서도 인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위치가 임신한관과 가깝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가깝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남편을 밀쳐내도 저를 계속 공격해서 난간 밖으로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피고인의 진술과 여러 증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맞죠? 하지만 접근 금지 신청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혼이라도 했어야 됐던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검사님은 아이가 있으신가요? 저는 8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절실했어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하면 또 때릴까봐 무서웠고 친정이 알게 되는 것도 싫었습니다. 남편과 갈라선다고 해도 혼자 양육 위반으로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었고요. 이것으로 피고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 진행하세요.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왔는데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남편에게 맞는 날이 거듭될수록 멍이 심해져서 회사를 마음 편히 다니지도 못했어요. 날이 더워도 긴팔 긴 바지를 입고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도 어려웠어요. 대인기피증이라고 하더라고요. 피고인, 사건 당일 남편과의 몸싸움이 있었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날도 남편은 저를 때렸어요. 그날따라 제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게 화근이었는지 사람이 눈이 돌아서 저를 때리더라고요.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베란다로 끌고 가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같이 떨어져 죽으려는 남편으로부터 저는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남편만 추락했어요. 그렇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진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피고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피고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지금부터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부터 농구와 구현이 진행하세요. 송경원 재판장님, 본 사건은 피고인의 고의성이 입증된 범행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진 한 장만으로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자신의 의심을 기정사실이라고 확신한 점, 난간 교체 공사로 인해 베란다에 설치한 이니시 난간이 약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 쉽게 부서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점, 그 점을 알면서도 난간 쪽으로 유도해 밀쳐서 살해한 점 등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통해 피고인은 살해 고의도 충분하며 고의성과 계획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피고인 측이 주장하고 있는 정당방위는 본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정당방위라 함을 오로지 현재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여야 하고, 그 방어 행위는 적극적 공격이 아닌 상대방 공격에 대응되는 적절한 행위여야 합니다. 또한 이 방어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므로 변호인 측이 주장하고 있는 정당방위는 본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검사는 피고인 오정현에게 살인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징역 10년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변호인 측 최후 진술하세요. 네.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가사도우미 2명뿐이었고,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을 비롯한 검사 측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정해놓고 수사했던 겁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과 증거만 수집하였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한 사실과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을 방해하다가 피해자를 밀친 사실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 증거 등 유리한 정황과 증거는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만약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다짐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하였다면 집에 상주하던 가사도우미를 외출시키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증거인멸의 시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검사 측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살인죄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피해자가 강압적으로 동반자살을 시도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방해한 행동이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정당방위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전 남편을 일부러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했고, 전 살인에 의한 몸부림이었다고요. 이건 정당방위 아닌가요? 네, 이것으로 변론을
마치고 휴정지 판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다툼이 몸싸움까지 번져 격분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평소 부정망상이 의심될 정도로 피해자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한 점, 피고인 신문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피해자의 위치가 임신한강과 가까울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추락 형태가 단순 실족 사건으로는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 행위자로 지목되기에 충분한 정황임을 인정한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정황적인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확신에 가까운 증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제출된 증거와 본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봤을 때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건 당시 피해자는 둔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남편의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창밖으로 밀친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는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반자살을 시도하며 협박한 점,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는 점,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용된다. 따라서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재반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법 제262조에 의거한 폭행치사죄를 적용하여 주문과시 판결한다. 주문,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 혹시 아시죠? 예, 맞아요. 예, 여기 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요? 문제 없으실 거예요? 아유, 문제 없어요. 어서 가져가요. 네. 많이 바쁘신가 봐요. 여기 오면 네, 잘 써요. 가요. 리뷰 그 제가 그 사진 영상을 본 것 같아요.
재판부가 입장하오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지금부터 원심 판결 2022 고압 408에 대한 재천지청 검사 율건하다 피고인 오정현에 대하여 항소한 사건번호 2023도 103 공판을 개정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검사, 변호인, 피고인 모두 참석하겠습니까? 네. 네, 그럼 지금부터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2,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본 법정에서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이러한 부분은 자세히 말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본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그럼 피고인에 대한 인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의 상명은 오정현, 생년월일 1986년 2월 17일, 현재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검사 측 항소유지 낭독하세요. 네. 피고인은 2022년 6월 20일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발코니에서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 폭행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허나 피고인의 살해 행위에 대해 고의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신적인 증거가 발견되어 이를 증거로 본 검사는 피고인 오정현에게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항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사 측 먼저 증거 제출해 주세요. 네, 국가수 CCTV 분석 결과서와 CCTV 원본 영상 외 2개의 증거물과 증인 목록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인 측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인 CCTV 영상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며 정당한 방법으로 촬영된 영상임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수집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영상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촬영됐다 해도 이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위법이라고 생각됩니다. CCTV 영상 속 인물이 피해자 이준석과 피고인 오정현님이 밝혀지므로 이 CCTV는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므로 채택하겠습니다. 네, 변호인 측 증거 제출해주세요. 검사 측,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럼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문에 앞서 형법 제1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증인들은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대표 장어진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대표 장어진. 네, 검사 측 증인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 장호진 씨, 증인은 피고인의 집에 CCTV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해요. 왜 CCTV를 설치하게 됐습니까? 한 달 전쯤부터 사장님께서 지가 물건을 훔치는 것 같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지는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데 의심받는 게 억울해서요. 그렇다면 CCTV를 판매한 경위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그날 구급차 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몰래 설치했던 CCTV가 생각났어요. 몰래 설치한 것만으로도 벌 받을까봐 그날 바로 지방에 숨겼지요. 그러고 나중에 방 청소하다가 찾아서 버리려다 아까워서 바로 팔아버렸지라. 증인이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영상이 해당 CCTV에 녹화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재판장님, 증인이 설치한 CCTV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다 와? 어디 갔다 오긴 회사 갔다 오지. 이제 그래서 안 만난다며. 왜 만났어? 너 진짜 징하다. 언제까지 물고 늘어질래? 있는다며. 너도 있겠다며. 그래서 만났냐고. 그래, 얘기 좀 했어. 아니, 상담 좀 했다고. 야, 왜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랑 얘기를 해? 그게 문제야. 우리 얘기를 왜 그 여자한테 하냐고. 오랜만이라 나도 할 말이 많았어. 됐지? 이제 그만해. 오랜만이라 할 말이 많아. 너 나랑 맨날 보고 살아서 할 말이 없냐? 맨날 보고 사는 여자랑은 할 말이 없으시고 동창이라고 가장한 불륜녀랑은 데이트하시고 너 나랑 10년 동안 살면서 데이트하자고 한 적 있어? 그 여자랑은 영화에 저녁에 카페까지 갔어? 아이씨, 작작 좀 해. 욕하지 마. 이년 들어. 그래, 이게 네 모습이지. 그 여자는 아니? 야, 닥쳐. 내가 요즘 잠잠했지? 착각하지 마. 네가 잠잠했던 게 아니라 내가 민혁이 보고 참고 사는 거니까. 그래. 너 그러다 이혼하자고 하겠다? 이유는 내가 왜 해? 누구 좋으라고? 그냥 너만 없어지면 끝인데. 안 그래? 뭐? 그것으로 증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 의견 있습니까? 네, 이상으로 증인 장호진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이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방윤택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선 신원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증인은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현 직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름은 박윤택이고 생년월일은 1999년 4월 17일생입니다. 주소는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41-2번지이고 직업은 대학생입니다. 네, 검사 측 증인신문 시작하세요. 증인은 2023년 1월경 중고거래를 통해 CCTV를 구매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CCTV를 팔았던 사람의 인상착의가 기억나십니까? 60대 할머니처럼 보였는데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약속 장소에 나오셨습니다. 증인은 증거 2번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증인에게 CCTV를 팔았던 사람이 맞습니까? 네, 이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증인은 CCTV에 담겨있던 영상을 확인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하셨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중고로 구매한 CCTV를 켜보니 영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떤 부부가 싸우는 장면이 나오다가 여자가 남자를 밀쳐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겨 있어서 바로 CCTV를 가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가사도우미인 장어진 씨는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의 집에 CCTV를 설치하였으나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이 설치했던 CCTV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중고거래를 통해 처분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사도우미인 장어진 씨는 60대의 나이로 자신이 설치했던 CCTV에 녹화된 영상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구매자의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에 발각되었습니다. 비록 CCTV가 설치되어 해당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는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CCTV를 구매한 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여 입수된 증거이므로 해당 증거를 통한 입증 내용을 본 판결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 의견 있습니까? 네. 증인, 증언에 의하면 CCTV 판매자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고 증언했는데 어떻게 사진을 보고 단번에 판매자라고 대답할 수 있었죠? 증인은 지금 판매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라고 증언하신 건가요? 증인, 제대로 증언해야 합니다. 증인은 위증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재판장님, 변호인은 현재 증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건과 무관한 질문으로 재판 에너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 좀 더 주의해 주세요. 추가 시불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검사 측 제주신문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증인 박윤택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이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증인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윤태호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네, 신원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증인은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직업을 말해주세요. 이름은 윤태호이고 생년월일은 1989년 8월 10일생입니다. 주소는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87-6번지이고 직업은 베란다 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 측 증인신문 시작하세요. 네. 증인은 사건 발생 7일 전 피고인 오정현으로부터 난방교체 공사를 의뢰받으셨습니까? 네, 기록을 보니 6월 13일 오정현 씨께서 난간 시공을 의뢰하셨습니다. 난간이 교체해야 될 만큼 많이 나이가 있었습니까? 난간이 많이 낡긴 했지만 교체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녹슨 것도 많이 없었고요. 정리하자면
굳이 교체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난간을 교체하도록 업체에 요청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10년은 거뜬히 쓸 수 있는 상태라고 사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막무가내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하셔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현장 사진을 보면 철거된 난간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안전 테이프와 임시 난간을 설치한 채 공사를 마무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난간 교체 공사는 하루 안에 끝나는 작업인데 공사 도중에 사모님께서 외출을 해야 한다고 다음날 마무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위험하지 않게 임시 난간과 안전 테이프를 설치하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의 증언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장애물로 생각되는 난간을 철거하도록 업체에 요청했고 철거된 틈을 타 피해자를 추락시키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외출을 핑계로 증인이 새로운 난간을 설치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그 뒤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온 직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상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 측, 피고인이 정말 외출을 위해 증인을 퇴거시킨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피고인은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대문 앞 CCTV 영상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가 없었던 증거이므로 검사의 증거 신청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디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증거 제출하세요. 네, 해당 증거는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측 계속하세요. 증인, 사건 현장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사건 현장을 보면 철거된 난간이 피해자가 추락할 지점에 쌓여 있던데 증인이 1층마당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곳에 보관될 장소는 없던가요? 원래 마당 구석에 쌓아두려고 했는데 사모님께서 1층 현관문 옆에 두라고 하셔서 고물상에 파려는 줄 알고 그곳에 뒀습니다. 그렇다면 철거된 난간을 피해자가 추락할 지점에 두라고 지시한 것은 피고인 오전현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난간 교체 공사를 의뢰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추락할 위치를 예측하였고 그 위치에 머리에 충격이 가해진다면 생명에 위협을 끼칠 만한 철제 난간을 쌓아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가장 확실한 증언입니다. 부디 참작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 의견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증인 윤태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이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검사 측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며 변호인 측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증인 남희연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증인의 신원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증인은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직업을 말해주세요. 이름은 남희연이고 생년월일은 1983년 3월 21일생입니다. 주소는 충청북도 제천시 교동 23번지이고 직업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네, 변호인 측 증인 신문 시작하세요. 네. 증인은 1년간 피고인을 진료해온 담당 의사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증상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정현 환자는 오랫동안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인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진료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정확히 어땠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오정현 환자는 10여 년간 남편에게 폭행당한 것을 주된 이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었으며 우울증, 불안 증세가 같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믿지 못하게 되어 작은 것만으로도 의심하는 습관이 심해지면서 최근 들어 의부증도 나타났습니다. 최근이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로부터 한 달 전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증인,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충동적인 성향이 발견된 소견이 있었습니까? 환자는 불안 증세가 나타날 때마다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남편을 살해할 정도의 충동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충동적인 성향은 조현병 초기 증세에 비롯된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조현병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자에게서 최근 충동적인 성향과 함께 조현병 대표적인 증상인 왜곡된 지각 증세와 행동의 총체적인 손상, 그 밖에 망상장애가 발견되어 조현병 초기로 진단하여 약물 치료를 처방했습니다. 네, 증언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의 증언에 따라 피고인 오정현은 우울증과 불안 증세, 조현병 초기 증세까지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적 기능까지 장애가 생긴 피고인의 의부증은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에게 집착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증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 고의성을 부인하며 조현병의 증상인 와일드 언어와 행동의 영향으로 자신의 행위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진술의 번복이 우려되는 점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심신미약의 적용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증인신문 마치겠습니다.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반대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피고인에 대하여 약물 치료를 처방한 시점은 정확히 언제입니까? 환자에게 부정망상과 조현병 초기 증세가 발견되자마자 바로 약물 치료와 인지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조금 전 증언에서 피고인은 한 달 동안 약을 복용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약을 복용했다면 조현병이 악화되는 진행 속도도 더뎌졌겠네요.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 약을 복용하면 미비하게 조현병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조현병이 개선되는 기간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피고인의 조현병 진단 시점은 사건 발생 한 달 전이고 조현병 초기가 진단되자마자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 치료 또한 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살해 행위에 대해 조현병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의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제주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이상으로 증인 나윤현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이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며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오정현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검사 측 피고인 신문 진행하세요.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밀쳤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통해 피고인이 모든 것을 계획하여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정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1심에서 증언한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가중처벌받을 요소입니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조현병 초기로 약물치료와 인지치료를 병행했고 사건 발생 3일 전에도 인지치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저는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라고요. 남편을 죽인 건 충동적이었어요.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기엔 피고인이 사건 발생 7일 전 시공업체에 난간 철거 공사를 의뢰한 것과 철거된 난간을 1층 마당에 두라고 지시한 것, 인부들을 퇴거시킨 전까지 모두 다 충동적이었다고 하실 겁니까? 전 아니에요. 전 죽일 마음 없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이 계획한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하시겠습니까? 변호인, 피고인 신문 안 하십니까? 네, 그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피고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지금부터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부터 의견 진술 시작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의 원심 판결은 피고인의 살해 행위에 대해 고의성과 계획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피고인의 범죄에 비해 부당한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하나,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CCTV 원본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미리 난간을 흔드는 모습과 그곳으로 피해자를 밀쳤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새로운 난간을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인부들을 퇴거시킨 점, 그로 인해 피고인이 계획한 살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이 관철되는 점, 철거된 난간을 피해자가 추락할 위치를 예측하여 그 위치에 두라고 지시한 행위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 이러한 증거와 정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실행에 옮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검사는 반성조차 하지 않는 피고인 오정현에게 살인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변호인 최후 진술 시작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함에 있어 오로지 피고인 혼자만의 책임으로 모두 전가된다면 법률은 그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의 집착과 의심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무심함과 폭력성은 피고인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의 외도 의심이었습니다. 평소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심했던 피고인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계획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살인했다는 검사의 논리에는 비약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이 지난 10년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점, 이로 인해 생긴 정신질환 때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10년 동안 맞고 산 내 인생이 그 새끼 죽은 걸로 퉁쳐도 모자라. 그간 고생하던 내가 불쌍해. 네, 이것으로 모든 변론을 종결하며 휴전 후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오정현 씨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오정현이 미리 계획하여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 이준섭을 살해한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건 현장의 CCTV 녹화본, 증인의 증언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은 범행의 장애물로 여겨지는 난간의 철거를 의뢰하고 범행이 용이하도록 비교적 약한 간이 난간을 설치하게 한 사실, 사건 현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통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확인된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통하여 피고인 오정현에게 살인죄의 적용은 마땅하다. 변호인의 주장을 토대로 보았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었고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에 의하여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겪으며 사건 당일에도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조현병 초기 증상이 발견되자마자 약물 복용과 적절한 치료를 병행한 것으로 확인된 점, CCTV 영상 속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공격한 점, 난간에 가까운 곳에서 피해자를 밀친 점, 영상 속 피고인이 다소 놀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피고인이 사건 당시 사리 분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법원 판례 중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지만 범행을 부인한 사례에 대해 자수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하여 위 사건 1심에서 인정한 피고인의 구호조치 행위를 감경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오정현에게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않으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오정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네, 이것으로 형사모의 재판을 마치고 출연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출연진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검사부터 소개와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학번 류건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아껴주시고, 소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보태주시고, 밀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근심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주시고, 많이 웃어주시고, 두루두루 살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배역을 맡은 김윤정입니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형모지 연습하면서 너무 아니야 울지마 너무 좋은 분들이랑 인연이 돼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고인 오정현입니다. 라온 엔터테인먼트 이윤아 대표이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여기 참여하면서 정말 좋은 언니들, 오빠들도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불륜녀 역할을 맡은 진혜련입니다. 제가 4학년인데 마지막 4학년을 이렇게 뜻깊은 시간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사를 맡은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는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역할인데 저한테는 이제 꿈과 같은 역할이어서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수 역할을 맡은 배민정이라고 합니다. 3개월 동안 형사 모의재판 연습하면서 정말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고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를 맡은 남희연입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공사장 임무를 맡은 윤태호입니다. 잘생겼다! 오늘 공연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러 오신 분들, 이거 공연 때문에 노력하신 분들 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 역할을 맡은 박윤택입니다. 일단 공연 많이 저희 부족하지만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사도우미 역할을 맡은 22학번 장어진입니다. 멘트 준비한 게 있는데 앞에 분들이 너무 담백하게 하셔서 호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는 열심히 했어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들 해요. 밥 맛있게 드시고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사랑해요. 네, 다음으로는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형사모의재판의 강평은 서울대학교 법무팀에 계시는 김정현 변호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평을 맡게 된 김정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학 과장님께 부탁을 받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일단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제가 전에 듣기로는 좀 작은 행사인 것처럼 전해 들었는데 되게 큰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놀랐고 그리고 좀 전에 학부장님께 여쭤봤는데 다들 법학과 학생들이냐고 여쭤봤어요. 너무 다들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도 최근에 중간고사 기간이고 해서 다들 엄청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거의 뭐 완벽에 가깝게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걸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걸 이렇게 준비하신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강평을 할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 게 저는 일단 지금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이 변호사가 되기 전에 박사 학위를 받았거든요. 전공이 형사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총론의 이론 쪽을 많이 공부를 하고 싶어 했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싶지만 연구를 많이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 변호사로서 지금은 형사 사건도 뭐 가끔은 하지만 오히려 민사나 뭐 행정이나 이런 사건들에서 많이 하게 돼요. 근데 형사 사건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 학부 때나 뭐 대학원 때 배웠던 게 약간 실제 사건에 가면 내가 이걸 왜 배웠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사사건은 오늘 이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그 증거를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적인 숫자는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그리고 변호인들은 거의 양형이 부당하다 이런 불우한 환경과 뭐 이런저런 사정들 때문에 피고인이 이럴 수밖에 없었으니 양형을 낮춰달라고 이런 식으로 주로 변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수의 사건에서 이 증거 능력을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고 유무죄를 다투는 그 사건들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배우고 계신 법리가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때가 많으실 텐데 그래도 졸업하실 때까지 좀 여러 가지로 좀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언젠가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재판에 대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드릴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크게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각자 이게 실제 재판을 한다고 하면 지금 2심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구속 재판인 경우에는 이 구속 일수가 정해져 있어서 좀 빨리 마무리가 되는 경향이 있지만 피고인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한다 하면 뭐 되게 길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긴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몇 시간인가요?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압축해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아주 정치하게 보면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걸 다 감안하고 보면 정말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작은 것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뭐 강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본을 먼저 받아봤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해줄 말을 미리 생각을 접해야 되니까. 거기에 보면 재판장이 이제 재판부에서 피고인이나 검사한테 좀 이렇게 경어를 쓰시는데 뭐뭐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쓰셨어서 대본으로 봤을 땐 제가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실제 재판에서는 뭐뭐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피고인이나 검사를 이렇게 막 높여서 재판부가 말을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막상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보니까 되게 어색하지가 않았는데 대본을 받아봤을 때는 좀 이런 건 좀 실제랑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뭐가 있냐면 그리고 그 초반에 1심 초반에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술거부를 한다고 해놓고 뒤에 변호인이 다 말해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사를 받으러 가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변호를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진술거부권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근데 모르는 걸 절대 아는 척 하려고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르는 걸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말이 계속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말을 하면 자기가 처음에 의도했던 거랑 굉장히 반대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말하기 싫을 때는 그냥 진술거부권 행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생각하고 오면서 서울에서 오늘 내려왔는데 내려오다가 인스타 같은 데서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 N번방 사건의 조땡땡이 계곡살인 이땡땡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보셨어요 혹시? 근데 그 편지 내용에 너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라 라고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학생들한테 진술거부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쓰이나 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 그래도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진술거부권이 그냥 책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실제로는 또 당황하고 하면 다 자백하고 제가 잘못했다고 하고 인정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최대한 이성을 붙잡고 내가 만약에 피해자 신분이 됐다.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할 때까지 난 말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휘말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1심에서는 좀 약간 제가 최근에 가정폭력에 대해서 좀 판례를 공부했던 게 있는데 옛날보다는 요새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좀 인정하는 소수의 판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1심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특히 변호인이 좀 더 강하게 주장을 해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설명을 하셨으면 살인죄는 고의가 없어서 부정됐잖아요. 근데 폭행치상은
치사는 인정이 됐잖아요. 근데 정당방위를 주장했을 때는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거여서 그걸 좀 더 변호인 입장에서는 주장을 하실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 생각해 본 것들은 여기에 증거가 뭐 다 드러난 게 아니니까 증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영상도 사실 그 여러분들이 구두로 말하신 걸 보면 그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이 영상만 만약에 딱 실제 영상이 아까 그 영상이랑 같았다면 그 실제로 밀었는지 뭐 이렇게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에서 이건 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폭력에 의한 거였다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해서도 그 CCTV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잘 다뤄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거 다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많이 다투셔야 될 것 같고 검사분은 잘하셨어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증거로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잘 하신 것 같은데 변호인도 주장은 하셨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제 강하게 더 주장을 하고 재판부도 아까 판결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으셨지만 실제 판결문에서는 증거 능력을 다퉜을 경우에는 그걸 다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갑자기 이제 조현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심신미약을 잘 다뤄주신 것 같은데 그것도 변호인 입장에서는 좀 더 강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 이게 그 의사, 정신과 의사분도 지금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왔는데 결국에는 검사한테 유리하게 증언을 하고 판결을 반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인신문 하는데 반대신문 할 사항 있냐고 물어봤을 때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 잘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뭐라도 그 질문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기회라서 물론 이제 반대신문에 기회만 주어지면 되는 거지만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실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뭐라도 나한테 유리한 게 있을 수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들 짜잘한 증거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가 있을까요? 다툰다고 하면 그 여성분이 남성분을 밀었잖아요. 근데 뭐 체격이나 그 여자가 밀었다고 해서 아까 되게 가냐주신 분이 피고인으로 나오셨는데 밀었다고 밀어서 떨어질까라고 생각해보면 그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막상 생각해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실관계를 잘 구성해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법을 이용해서 일을 하실 때 사실 제일 큰 거거든요. 법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관계를 구성해서 그걸 적용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으면 더 훌륭한 직업인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 바쁜 와중에도 다들 열심히 준비하시고 이거 구경 오신 분들은 다 수업 때문에 오신 건가요 혹시? 그건 아니신가요? 되게 끝까지 이렇게 경청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훌륭하시네요. 다들 이 좋은 가을날에 잘 즐기시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강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경품 뽑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총 4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품 뽑기는 저와 형사모의재판위원장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스타벅스 쿠폰 2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96번) 있나요? 96번 없나요 혹시? 그럼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129번이요) 없습니다. 45번이요. 45번 있나요? 아.
다음 상권도 133번입니다. 다음은 배달의 민족 2만원짜리 쿠폰입니다. 84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뽑겠습니다. 이것도 배달의 민족 2만원 쿠폰입니다. 26번입니다. 26번입니다. 이것으로 경품 뽑기를 마치며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하지 않으실 분들은 나가주셔도 됩니다. 이상 제26회 형사모의 재판 파견이었습니다. 관람해주셔서 감사합니다.